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이 교도소는 다른 국가들의 교도소와는 다릅니다. 여기 수감자들은 칼, 마체테, 권총, 기관단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무기와 탄약은 물론 심지어 수류탄과 같은 군용 폭발물까지도 쉽게 입수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교도소 시스템은 국가의 심각한 사회적 위기와 사법 시스템의 체계적 실패가 집약적으로 나타난 곳입니다. 이 시스템은 극심한 과밀 수용, 붕괴된 기반시설, 만연한 폭력, 제도화된 부패, 그리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포함하여 깊게 얽힌 일련의 심각한 문제들로 보편적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보네타 교도소를 예로 들면 그 설계 수용 인원은 실제 수감자 수보다 훨씬 낮아 수감자들의 생활 공간이 극도로 압축되었습니다. 교도소 내 직원 수가 심각하게 부족하고 기본 위생 시설이 극도로합니다. 수감자들은 기생충과 세균으로 가득 찬 같은 양동이 물로 목욕과 음용을 강제로 함께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좁은 복도나 지붕 위에 매단 작은 해먹에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장악한 갱 두목들만이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의료 서비스나 선풍기와 텔레비전이 구비된 독방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감자들은 끔찍한 생활 환경을 견뎌내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도소에서는 무기와 심지어 수류탄까지도 쉽게 구할 수 있어 피비린내 나는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식량 공급은 심각하게 불충분하고 질이 극도로 낮습니다. 썩고 변질된 식사가 일상입니다. 그러나 불결한 위생 상태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내부의 완전히 통제 불가한 폭력의 생태입니다. 보네타 교도소의 폭력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 내부 질서의 근간 그 자체입니다. 이 교도소는 사실상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에 의해 지배되며 이들은 엄격한 계급 체계와 자신들만의 폭력 법칙을 확립했습니다. 무기의 확산은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폭력이 격화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수감자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다양한 유형의 무기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의 주된 공급원은 부패한 교도관들이 그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무기를 밀반입하는 데 의존합니다. 게다가 수감자들은 또한 제한된 재료를 사용하여 교도소 작업장에서 자체 제작 무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기의 쉬운 입수는 갱단 간의 충돌이 신속하게 소규모 전쟁으로 격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폭력 행위는 매일같이 벌어지며 수감자의 생명은 언제든지 임의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교도소 내 권력 구조는 완전히 이러한 무장 범죄 집단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소위 공식 관리 당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도관 군단은 심각하게 인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깊게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금전적 유혹으로 인해 그들은 종종 교도소 내 폭력에 대해 눈감아 주거나 심지어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권력의 부패는 교도소 내 변형된 계층화를 초래했습니다. 재정적 또는 폭력적 자본을 가진 갱 두목들은 선풍기, 텔레비전, 마약, 심지어는 전속 요리사까지 갖춘 독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압도적 다수의 일반 수감자들은 생존의 경계에서 허덕이며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범죄 집단들은 엄격한 계급 체계를 확립했으며 다양한 갱 두목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깡패들의 행동 규범을 엄격히 시행합니다. 교도소에 입소하면 수감자들은 심판을 거쳐 세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1급 범죄자들은 교도소 내 자유로운 집단으로 셔츠를 입지 않아도 되며 교도소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대마초 및 기타 마약 흡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급 범죄자들은 청소, 요리, 하수도 청소와 같은 힘든 작업을 담당하며 예배 장소이자 격리 수용소 역할을 하는 교회에서 생활합니다. 3급 범죄자들은 가장 낮은 계층을 구성하여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되며 비참한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사실 보네타 교도소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후반 이후로 이 나라의 교도소들은 오랫동안 심각한 과밀 수용과 관리 기능 장애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오한 체계적 위기에 직면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상당한 무능과 무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정부는 교도소 내에서 진행 중인 인권 재난에 대해 눈 감고 있으며 경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는 정책을 통해 교도소 과밀화를 더욱 악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최대 80%의 수감자들이 정식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추정되며 희박한 정의의 기회를 위해 무기한 구금 상태로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교도소는 범죄와 폭력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수감자들은 생존을 위해 갱에 가입하고 마약 거래, 갈취, 살인에 참여하게 되며 석방 후에도 종종 재범하여 깨기 어려운 악순환을 만듭니다. 베네수엘라 교도소 시스템의 어두운 본질은 사회 문제의 집중적인 반영입니다. 빈곤, 부패, 잘못된 관리 등의 요소들이 얽혀 함께 이 절망의 땅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정부가 조건 개선과 개혁 실행을 약속했지만 진전은 더딘 편입니다. 새로 지어진 교도소들은 빠르게 과밀화되며 부패와 폭력의 문제는 지속됩니다. 자원의 부족과 감독의 부재는이 깊은 곤경에 빠진 상태로 남아있게 합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전과자들은 평생 신체적 및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교육, 직업훈련 또는 갱생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회로의 재통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갱의 보호에 의존했던 자들은 석방 후에도 범죄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많은 이들이 범죄로 돌아갑니다. 수감자들의 가족들 또한 깊은 고통을 겪으며 가족 구성원이 겪는 고통의 아픔을 견뎌내야 하고 종종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뇌물을 지불하거나 교도소 내 권력 집단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강요받습니다. 보네타 교도소는 사법 시스템의 실패뿐만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의 붕괴, 경제적 난국의 연장, 그리고 인도주의적 가치의 완전한 침식을 나타냅니다. 수감자들의 가족들 또한 이 어두운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사망한 사랑하는 이의 사인을 결코 알지 못하거나 시체를 인수받지 못하여 셀 수 없는 가족들이 영원한 트라우마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베네수엘라 교도소 시스템의 현재 상태는 국가의 사법 및 사회 질서에 대한 심각한 시험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환경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모든 계층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교도소를 폭력과 부패의 온상이 아니라 범죄자를 갱생시키고 사회 조화를 촉진하는 장소로 변모시키기 위해서입니다.